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빠세 초대석. 저희 스마트 투뷰하고는 이제 굉장히 가족 같은 분을 모셨습니다. 현재 저 스마트 투뷰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규 강의라고 할까요? 정규 프로젝트, 강의 프로젝트라고 할까요?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이슈의 모든 것. 지금 시즌 2가 진행되고 있을 텐데, 시즌 1과 2를 계속 같이 진행해 주시고 계신 분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다 임장 리포터 써주시는 분이고요. 아마 이제 현장에서 어떤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체크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다 실거주 위주로 시장이 돌아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부동산은 투자하는 것인지 아닌가? 투자가 끝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절대 아니고요. 부동산 투자자들은 또 부동산 투자자 나름대로 열심히 투자 상품들, 그러니까 현 제도권 내에서 새로운 또 상품들을 찾아서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품이라든지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어떤 것들인지를 풀어드리는 아마 강의가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이슈의 모든 것이었을 텐데요. 그 주인공이십니다. 예, 블루 999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빠시형님. 그럼 오늘은 이제 네. 저기 이제 그 강의 본 내용엔 들어가지 않았지만 네. 정말 다뤄보고 싶었던 주제였었거든요. 네네. 어떤 아이템 들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하이엔드 오피스텔과 네. 그 차익형 지식산업센터 와우. 두 알겠습니다. 가지 좀 말씀드리고 합니다. 야, 둘 다 재밌겠네요. 네. 뭔가 있어 보여요. 네.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도대체 뭡니까? 이제 이 편의상 오피스텔을 네. 이제 보급형과 고급형으로 구분하자면 네. 이 하이엔드는 이제 최고급형에 아, 속하는 보급형도 오피스텔 아니고 할 수 고급형도 아니고 최고급형. 네, 맞습니다. 얼마나 최고급형이길래 하이엔드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게 거의 끝까지 갔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분양가가 끝을 갔고요. 일반 아파트보다 더 비싸죠. 보통 얼마 정도 해요? 한 15억에서 한 30억까지 가는. 몇 평형이요? 전용 면적 기준에서 이제 한 15평부터 해서 20평 정도 되는. 그러면은 그냥 평당 1억이네. 다 1억 넘습니다. 다 1억 넘습니다. 오피스텔이 예. 야, 원래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쌌는데. 그렇죠. 야, 그래서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는 말을 붙일만 하네요. 네. 그래서 야, 이 오피스텔 근데 중요한 건 네. 이런 시장 한 개 정도는 나올 수 있죠. 네, 고급 네. 아파트들 네. 수요가 진짜 있어요. 현재까지는 이제 성적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요? 네. 올해 올해 그 하이엔드 오피스텔 분양 강남 쪽에서는 이제 르피에드랑 상지 카일루맴 그리고 한남에 이제 몬트레아 이어서 네. 최근에 이제 강남역 루카 831 청약이 있었습니다. 네. 와. 루카 분양가는 이제 최저 13억부터 최고 28억까지. 이야. 이 전용 면적 기준 이제 평당 한 1억 3천 정도 육박했는데요. 경쟁률이 최고 47.5대 1이 네. 나왔습니다. 아니 그 28억짜리 예. 있는 상품인데 와, 일단 이거 혹시 대출 나와요? 네. 그래서 조금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근데 이 청약률과 계약 아직 정당 계약은 시작되지 않았거든요. 네네. 당첨자 발표 아직 안 해서 그래서 이 청약률과 계약률이 꼭 같지는 않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말씀드린 리피에드니 상진이 몬트리안이 청약 성적은 좀 그 좋은 편이었는데 아직 완판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저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이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이제 아직 태동 단계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좀 추정하는 게 좀 많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좀 대기 수요가 많은 상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새로 나온 상품이긴 한데 최근에 그래도 분양 물량들이 증가한 거 보면은 이 분양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사업성이 있다는 것은 수요가 있다는 걸 판단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렇죠.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예, 그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편의상 그 오피스텔을 보급형 그리고 고급형 하이엔드 두 가지로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예. 먼저 수익형 상품인 오피스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 월세죠. 그렇죠. 예. 근데 이 강남의 이제 보급형은 월 100만 원 내외인데 하이엔드 고급형은 이제 월 400만 원을 추구합니다. 우와. 그러네. 야, 그러면 이거 네 배죠. 예, 그러면 이거 하이엔드급 오피스텔도 월세 수익을 목표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즉 이 보급형과 하이엔드는 이제 시장도 상품도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왜냐면 입주하시는 분들이 100만 원 내고 입주하시는 분들하고 400만 원 입주하시는 분들은 다르죠. 네, 그렇죠. 왜냐면 100만 원들은 일반적인 월급쟁이 기업 다니시는 분들도 가능할 텐데 월 400을 버는 월급쟁이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세요. 이것저것 제외하고 나서. 월 500을 번다 하더라도 400을 내면 100만 원인데 그렇죠. 생활 못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소득이 많으신 분들 내지는 원래 돈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겠네요.
실제 이제 현재 그 청담동에 준 하이엔드 오피스텔 전용 16평 같은 경우 이제 보증금 1억에 월세가 한 300에서 350선 정도 형성돼 있거든요. 이런 상품들은 실제 이제 공급 물량이 얼마 없다 보니까 네. 거래도 별로 없고 그래서 네. 시세라는 게 잘 오픈되지는 않고요. 그렇죠. 이건 뭐 거래가 돼야지 시세를 알 수 있는 거네요. 예. 근데 준 하이엔드 월세가 300에서 350 됐기 때문에 네. 이 진짜 찐 하이엔드는 한 월 400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죠. 뭐 조금 뭐 서비스나 시세 좋으면은 뭐 월 50 더 주는 거야. 네. 뭐 이분들한테 일도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보급형이든 하이엔드든 지분은 한두 평으로 오피스텔 원룸 지분이 한두 평이잖아요. 한두 평으로 동일합니다. 뭐 그렇겠죠. 이게 뭐 전용 면적으로 이게 크지가 않을 테니까 10평 전후일 테니까 지분이 이 정도 나오는 거 맞겠죠. 예. 그래서 보급형 신축 오피스텔 시세보다 하이엔드가 더블 트리플 이상인 하이다 보니 이거 분양가가 거품이라는 의견도 없지 않고요. 네. 그럼에도 그 분양이 잘 되고 완판에 가까워지는 걸 보면 이 거품인지 우리가 아직 접하지 못한 신세계인지 현재로서는 감 잡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분양이 되고 있으니까 이 시장이 그렇죠. 정말 있다라고 하면은 투자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좀 아니라고 하면은 좀 더 검토를 더 해봐야겠죠. 네, 그렇죠. 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시장, 이 공급과 수요 측면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먼저 공급은 하이엔드 마켓은 기본이 대형입니다. 네. 그간 청담동 위주로 공급되었죠. 그러니까 청담동의 대형 하이엔드 오피스텔, 그러니까 준 이제 오피스텔보다는 이제 주상복합이라든지 그들만의 시장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정된 부지에 더 많은 분양을 시도해왔고요. 즉 소형으로 중대형에서 소형으로 이제 점점 잘게 쪼개는 추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자, 이 중소형 하이엔드 시초인 아노블리 81이 입주 후에 자리를 잡자. 2019년에 이제 더라운 펜트하우스 건대 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펜틸 노년, 삼성동의 바셀리체, 문정 르피에드 등등 이 중소형 이제 그 1.5룸 원룸 원거라고 하는 룸에 이제 거실 하나 있는 부터 해서 중소형 투룸까지 하이엔드가 이제 거진 완판되면서 이 소형 하이엔드 마켓에 더 많은 시행사들이 뛰어듭니다. 그래서 올 3월에 이제 르피에드 강남 이제 1.5룸에서 2룸 그리고 4월에 상지 카일로엠 그리고 몬트레 한남 1.5룸에서 2룸까지 분양이 됐고요. 5월달 얼마 전에 이제 루카 831도 분양을 마쳤습니다. 와. 이 강남권 중대형에서 하이엔드만 시공하던 이 상지란 시행과 건설 같이 하는 회사도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중소형을 도전했다 하죠. 이렇게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이제 대형에서 중소형으로 지금 추세가 이제 이렇게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이제 수요 측면을 보자면 이제 그간 강남권의 자산가분들께서는 자, 이제 주택수 미포함되고 종부세 절감되고 풀 대출 가능하며 자금 조달 계획서 미리 제출로 증여 및 상속이 간접적으로 가능했던 이런 강점을 갖춘 강남의 오피스텔을 한두씩 매수하긴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뭐 지방 갭투자처럼 막 10개, 20개씩 타지는 않으셨고. 그럴 거면 빌딩을 사야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한둘 이렇게 담으셨는데 이제 이 새로 선보인 중소형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고가임에도 연이어 이제 완판이 다 되어가다 보니까 또 일부는 피가 붙었다 하니 이제 이 자산가들께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면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하나씩 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이제 한둘을 담으려 하시기에 자산가들께서도 이제 웬만큼 샀으면은 그 수요는 좀 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근데 이 하이엔드 특성상 공급, 이 세대 수가 많지 않기에 이 수요가 확 줄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판도 이제 좀 수월했다는 의견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이 주택 수에 포함돼서 위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이 도시형 생활주택 하이엔드는 분양에 이제 고전이 많았다 하죠. 또 달랐구나.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이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 차이가 가장 컸고요. 자, 이런 오피스텔은 이제 보면 통상 사업 지역에 올리죠. 그렇죠. 그래야 많이 올리니까요. 근데 이제 고급 수요는 청담동인데 사업지는 테헤란로 주변에 많습니다. 맞습니다. 거기 이제 그 서초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제 강남역 사거리 지나서 역삼동, 삼성동 그 라인들이 제일 메인 상업적이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이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청담동에 많았지만 이제 보급형 오피스텔은 테헤란 로변에 많았었죠.
근데 청담동에 이제 고급형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올리고 싶은데 부지가 마땅치 않다 보니 시행사에서는 이제 상업지역이 풍부한 테라안로 쪽으로도 진출했고요. 뭐 바실리체라든지 파크텔, 르페드 강남, 루카 831 같은 경우 그 예가 되겠고 네. 이 대로변의 상업지에서도 기회를 좀 찾았으며 이제 펜틸 노년, 원에디션, 루시아 도산 뭐 등등이 그렇고요. 청담동과 테헤란로의 접경 지역인 강남구청역 인근 또 진출해서 이제 상지 카일루mem이 그쪽에 이제 최근에 분양을 했죠. 그럼에도 이제 부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외관상 정말 멀쩡한 건물까지 허물고 예,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올리는 경우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제 이렇게 강남 전역에서 하이엔드가 공급되는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자, 이제 고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네. 하이엔드 수요가 보다 강한 곳을 택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수요자 입장에서도 이게 제 아무리 하이엔드라지만 뭔 오피스텔이 이렇게 비싸 이런 의견들이 적지 않게 있던데요. 네. 자, 첫 번째로 이제 고급화로 도배를 했다지만 고급화라 하면 이제 일단 이제 커뮤니티, 네. 수영장 있어야 되고 피트니스에 골프 연습장에 루프탑, 뭐 제각각 다른데 이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고 이제 호텔식 컨시어지, 뭐 그렇죠. 조식이라든지 청소 세탁에 발레 파킹까지 예, 그냥 딱 들어가면은 알아서 그냥 예, 주차해주고 문 열어주고 나는 왕자님, 네, 밥 주고 그렇죠. 나는 사장님. 네. 또한 이제 내장재 같은 경우도 일체 국산을 사용하지 않고 올 그렇죠. 수입산으로 이제 일단 이름 되면은 사람들이 와서 부러워할 만한 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죠. 예, 이렇게 고급화한다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질은 지분 한두 평의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이 가격 저항선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삼성역 파크텐 같은 경우는 이제 평당가가 이제 한 1억 1천 수준에서 완판을 했는데 이 강남역의 이제 르페드 같은 경우는 1억 4천 정도를 분양했거든요. 그래서 와우. 아직까지 좀 미분양이 좀 남아 있고요. 네. 그 1.5룸이 이제 최고 13억, 투룸이 최고 22억에 이르다 보니까 아직 완판을 이제 못한 상황이고. 네. 근데 이 파크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96세대로 전매가 가능한데 100세대가 안 되니까. 예. 네. 근데 르페드는 140세대로 이제 전매가 불가하다 보니 예, 그런 차이점도 있긴 합니다. 그러네요. 예, 전매가 가능하다 보니 무제한 전매도 가능하다 보니 이제 피가 붙고 네. 그 시장을 노려서 이제 이렇게 그 단기 시세 차익 시장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일부 이제 이래만 전매 가능하다 시행사에서 그렇게 할 거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실제로는 뭐 그 이상도 전매가 가능할 거다 이런 또 의견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확인해 보시고 하시겠다면 잘 시행사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하이엔드와 보급형은 시장이 달라서 이 보급형 관점에서 예측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보급형 관점에서 본다면 오피스텔이 올라봤자 얼마나 오르겠어. 근데 대다수 하이엔드가 이제 규모가 소규모이기에 매물이 귀하다 보니 시세도 유지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습니다. 일단 이 자산가분들께서는 한번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으시면은 쉽게 안 파시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럼 이분들은 뭐 자금이 쪼달릴 분들은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싼 가격에 소위 금매로 내놓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예. 그래서 매물이 안 나오다 보니 시세가 없고요. 시세가 없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또 부르는 게 값이 되고요. 그러다가 하나씩 거래가 되면 또 그게 이제 시세가 되는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야, 이게 이 보급형 관점과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이 거래가 빈번한 보급형 관점과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고가가 유지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고, 근데 반대로 또 이제 하이엔드 생명은 희소성인데 이제 고급 수요는 이제 제한적이니까요. 근데 이제 특정 지역에 강남권 일부 지역에 공급이 늘어난다면 월세 이 수익률이 조정되면서 시세가 조절되는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있죠. 네네. 이번에 이제 강남역 인근에 이제 르페드 140세 분양했고요. 루카 831이 이제 하이엔드 치고 이제 대규모인 337세대. 와. 네. 이까지 다 100세대 내외였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대단지네, 대단지. 예, 대단지죠. 최고 대단지죠. 네. 함께 공급되면은 유사 시점 한가에 공급되면은 모두 제값에 소화될 수 있을지 월세 400을 내는 사람들한테 월세 400을 내는 사람을 이제 한 500명 정도 한 번에 구할 수 있을지 그런 이제 걱정거리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다른 요 오피스텔 단지들 같은 경우는 분양 광고를 많이 안 했어요. 네. 아름아름 많이 했고 네, 노골적으로 고급 마케팅을 했는데 요 강남역에는 르피에르하고 최근에 루카 831은 광고가 엄청 많아졌어요. 신문사 광고가.
그 이유가 분양 물량이었었네요. 네. 그러네요. 네. 리페드는 이제 고분양가로 분양이 좀 어려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네. 루카는 이제 물량이 많아서 그러네요. 네. 그렇게 했던 점들이 있죠. 네. 자, 근데 현재 하이엔드 수익률인 약 3% 정도 적용했을 때, 그러니까 준 하이엔드 수익률 3% 적용했을 때 매매 15억이면은 한 월세가 350만 원 정도 돼야 될 테고요. 매매 20억이라면 월세 한 475만 원 정도 돼야 됩니다. 월세가 높다 보니까 이제 보증금은 한 1억 정도 기준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이 찐 고급화 하이엔드는 이제 태동하는 시장이고, 이 놀라운 고급 분양가다 보니 향후 시세 예측도 쉽지가 않습니다. 즉 이제 과연 더 오를까? 차익 성격을 띨 수 있을까? 이게 진짜 가장 관건이 될 텐데요. 올해 분양한 이제 르페드, 뭐 상지 카일로, 루카를 간략히 좀 비교를 해본다면, 그 입지 같은 경우는 이제 르페드나 루카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역 일대로 가깝게 있어서 영향이 좀 겹칠 수 있으나, 겹치죠. 네. 상지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구청역 인근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 강남역과 그리고 이제 청담동 사이에 강남구청역이, 그래서 이 위치가 좀 이 고급화 수요가 있을지 좀 애매모호한 입지란. 진짜 애매모호하죠. 오피스 입지도 아니고, 네, 그렇죠. 상업지 입지도 아니고, 주거 입지도 아니야 심지어는. 네, 다 골고루 섞여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런 참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이제 강남구청역에 상업지가 덩그러니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고요. 위치가 좀 애매모호하다는 의견도 좀 있었고요. 네. 두 번째 분양가 같은 경우 이제 르페드 1억 4천에서 좀 고전했었고, 루카가 1억 2천에서 3천 정도로 해서 그 놀라운 경쟁률을 보여줬는데, 과연 이제 정당 계약에서 얼마 될지 이제 24일에 발표하고 26일부터 정당 계약 들어가거든요. 네. 이때 이제 결과가 나타나겠죠. 네. 예. 그리고 상지 같은 경우는 1억 1천에서 1억 2천에서 거의 뭐 분양 완료 이제 막바지 단계를 하고요. 중도금 조건은 이제 제각각인데 이제 한 중도금 이제 4에서 50%, 나머지 잔금이 이제 잔금부 한 4, 50%, 뭐 3, 40% 이렇게 가는데, 무이자 여부도 좀 이제 각각 다르니까 잘 확인해 보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게 분양가가 워낙 세다 보니까 무이자 쪽으로 하시는 게 좋겠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예. 네. 전매 같은 경우는 이제 100세대 미만인 상지만 가능해서, 파크텐도 그렇죠. 가능했죠. 그래서 이런 쪽들이 분양도 잘 되고, 또한 이제 벌써 이제 실제 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피가 한 1억 전 붙었다 이런 얘기도 좀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시설이나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이제 찐 고급화로 비슷비슷한 이제 예. 여기서 이런 서비스를 한다면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네, 최초에 시작된 이제 아노블리 80이라든지 바실리체 같은 경우는 이제 덜 고급화였는데, 그래서 분양가도 올해 분양업 단지들보다는 좀 저렴한 편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분양이죠. 네. 통상 깜깜이 분양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 진짜 뭐 이렇게 딱 대규모로 아름 청약하는 것도 아니고. 네. 아름아름 이렇게 했는데, 네. 근본에 루카 83은 처음으로 이제 정식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고 분양가도 그렇죠. 오픈이 됐어요. 이전까지는 분양가 오픈도 안 했고요. 그러니까 얼마인지 저도 물어봐서 알았었어요. 예. 가서 이거 할래요, 이거 할래요. 그 호실 분양가만 알려주는 게 이제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도 예약하고 가야 되고, 밖에서 그렇죠. 신분증 검사하고 막 그래요. 맞습니다. 신분증 그렇죠. 아무나 뭐 안 들어보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깜깜이 분양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분양을 받으시겠다면은 이 하이엔드 쪽에서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이제 분양 대행사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과 이제 그 인연을 유지해 두셔야 이제 그렇죠, 계속 이렇게 좀 청약할 수 있는, 분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런 하이엔드 오피스텔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세계라 결국 베팅입니다. 2023년 말이나 2024년 이제 입주 시작되고, 그 시장에서 이제 그 월세라든지 아니면 이제 매매 시세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뭔가 윤곽이 드러나야 이게 진짜 시장이구나 아니면 거품이구나가 이제 드러나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오롯이 베팅인데요. 네. 자, 이제 청약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혹여 금방 기회를 놓쳤다 하더라도 이제 후속 분양들이 이제 계속 나올 예정이다 보니까 이 피를 주고 사기보다는 다음 기회를 기다려 보자는 의견이 더, 분양 대행사분들의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네. 물론 이제 본인이 선수시고 단타 목적이라면 피 주고 사서 빨리 넘기시는 것도 뭐 방법이 되긴 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하이엔드 시장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하이엔드 고가 시장이 이제 분양이 어느 정도 이제 잘 되자 인근의 보급형 오피스텔 시장에도 여파를 끼치고 있습니다. 주로 신축 위주로 이제 시세 상승이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제 1.5룸 원룸 원건은 호가가 상향되었고요. 예, 주로 이제 그 테헤란로 주변의 신축들인데 뭐 대지 2차 아이파크 예를 드는 경우 이제 1.5룸 이제 전용이 한 10평 이내 네. 한 8, 9평인데 매매가 7억 1천으로 분양이 이게 5억 미만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2억 이상 피가 붙은 거죠. 전세 4억 1천이고 투룸은 전용이 한 12 되는데 11억. 매매 11억에 전세가 이제 7억에서 7억 5천 정도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물량이 풍부한 원룸은 호가 상승이 아직 좀 미미한 편인데 희소한 이제 1.5룸이나 2룸 확실히 이제 좀 시세가 상향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저평가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엔드에 비해서 아직 저평가라. 평가한 이제 생각한 투자자들이 접근하고 있는데 이제 신축이나 주택수 미포함되는 임차 그 사업자인 물건 있죠. 임차인이 사업자라서 그 세금계산서 발행해주고 이런 물건들이 이제 그 임대인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물건부터 찾는다고 합니다. 그 파크텐 뒤로 그 써낸빌이라는 그 오피스텔이 있어요. 오피스텔이 있는데 1.5룸인데 지금 매물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매매가 6억 이하고 하다 보니까 5억에서 6억 이하고 하다 보니까 파크텐 분양 끝나자마자 그 못 잡으신 분들이 다 이제 써낸빌로 가셔가지고 바로 계약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곳은 이제 3층 대자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긴 하나 오피스텔 지분이 이제 한두 평이다 보니까 허가 대상은 아니고요. 네. 저 이제 이런 그 신축 오피스텔을 이제 매수하러 가셨다 하더라도 인근에 중개사무소가 없어요. 보통 이제 그 오피스텔 한 룸을 빌려 쓰시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찾아보면 나오니까 들어가셔서 이제 1층에 중개사무소 보이지 않는다면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2층이나 3층이 있으니까 찾아가서 얘기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비싼 월세들이 먹힐 수 있는 입지들은 정해져 있는 것들이고 강남구만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네. 서초구라 하더라도 거의 강남에 준하는 그 서초구이죠. 네, 그렇죠. 강남 이렇게 붙어지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일단 입지가 중요하고 말 그대로 하이엔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강남구에서도 청담이란 단어가 붙어야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급 입지이기 때문에 청담이라고 하는 것은 연예인들 뭐 이런 전문직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이제 한 개, 두 개가 성공했는데 그 이에 이어서 되게 다양한 파격적인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지도 조금 더 떨어진 데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또 시세 좀 이 세대수를 좀 많이 좀 하는 것들도 좀 시도를 해보고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진짜 확실하게 수요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유의미한 분양 물량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분양 물량도 적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여기서도 단타를 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가능하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월세를 받는다고 했을 때 지금 워낙 저금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 월세에 만족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거는 뭐 추정을 할 뿐인데 이것들이 가격이 빠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증여나 뭐 상속 수단으로 활용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냥 왜냐하면 여기는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을 아직도 안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일반 세대들에서는 이 상품을 단순하게 그냥 일반적인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상한 투자들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실익이 없는데 저걸 왜 살까? 왜 넘길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비트코인이 많이 뜬 이유 중에 하나는 추징이 안 되잖아. 이게 그렇죠. 누가 줬는지 누가 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걸 누가 줬는데 받은 사람들도 모를 거고.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줬는데 한국에 와서 살 수도 있는 거 그런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 자산가들이 이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 같기도 하고요. 일반인 중에서는 정말 투자자들, 정말 선수 투자자들, 단타라든지 이런 다양한 경제적인 것들을 빠꼼히 알고 있고 명확하게 거기서 들어갈 타이밍, 나올 타이밍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사이트가 있는 분들만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좀 추가적으로 좀 보태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